구절 곱과 목수의 평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앞절에서 두 복소수를 지수 형식으로 표시했을 때 두 복소수의 곱과 나눗셈을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때도 선생님이 설명했던 것처럼 여기쯤에다 설명했었어요. 두 복소수의 곱에 관한 크기는 각각의 크기의 곱과 같고 두 복소수의 곱에 관한 편각은 각각의 편각들의 합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나눗셈인 경우는 두 복소수의 나눗셈의 크기는 각각의 크기분의 크기와 같고 또한 나눗셈에 대한 편각은 분자의 편각에서 분모의 편각을 빼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즉 곱은 편각을 더하는 거고요. 나눗셈은 편각끼리의 뺄셈으로 계산하거든요. 자, 앞서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복소수 두 개의 복소수를 Z1을 R1, 2의 I의 세타 완승이라고 Z2를 R2의 2의 I의 세타 투승이라 한다면 이것이라 하면 자, 여기에서 이 복소수 Z1의 크기는 R1이고요. 그리고 복소수 Z1의 편각은 세타1 이와 같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Z2의 복소수의 크기는 R2가 되고요. 그리고 편각은 Z2의 편각은 세타2 이와 같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만약에 이 세타1과 세타2가 편각의 주값이라면은 편각의 주값을 표시하는 것은 대문자 ARG를 써서 표시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 편각의 주값 또는 으뜸값이라 불려지는 것은 항상 이 값은 마이너스 파일에 대한과 플러스 파일에 대한 여기 등호 들어가고 여기 등 안 들어갑니다. 요 사이 안에서 결정이 돼야 돼요. 이것을 우리는 편각의 주값이라 얘기를 했었죠. 이미 앞에 7절에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편각의 우리가 이게 주값, 으뜸값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자, 이제 이 소문자하고 대문자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돼 있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소문자 ARG 이것은 방금 전에 썼던 이 기호 표기는 일반적인 편각을 나타냅니다. 일반적인 편각이에요. 자, 이 일반적인 편각은 편각의 주값과 비교해 본다면 EN 파이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서 N은 정수예요. 자, 이 관계식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이 편각의 주값은 마이너스, 자, 여기가 마이너스 파이죠. 이쪽으로 가는 것이 플러스 파이예요. 자, 그래서 일부러 여기는 마이너스 파이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일부러 여기는 점선으로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실선으로 표시를 했어요. 파이는 들어가거든요. 자, 이렇게. 자, 이런 그림은 나중에 우리가 뒤에 가서 이 해석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파트를 공부할 때 그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은 그냥 마이너스 파일에 대한은 들어가지 않고 플러스 파일에 대한은 들어가니까 여기는 실선, 여기는 점선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잘 안 보이는군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점선으로 됐어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파일에 대한보다 크고 플러스 파일에 대한보다 작거나 같은 이 범위가 결국은 이 복소평면 전체죠. 이 평면 전체가 전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편각의 주값이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예요. 근데 거기다 EM 파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몇 바퀴든 이게 이게 마이너스라면 시계 방향, 그 다음에 플러스라면 반시계 방향이에요.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각이 이제 일반적인 편각입니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요 세타1과 세타2를 편의상 편각의 주값 범위 안에서 결정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편각은 여기에다가 플러스 2n 파이 이렇게 되겠죠. 편의상 2n1 파이라 하겠습니다. 세타1과 세타2는 이 범위 안에 있는 각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여기는 2n2 파이 이렇게 표현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뭘 하려고 하냐면 이미 앞절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두 지수 형식으로 표시되는 두 복소수의 곱을 이미 앞에서 했었으니까 복소수만 다시 봅니다. Z1과 Z2의 곱은 이미 이걸 계산을 했었으니까 결과만 쓰면은 R1, R2, 2의 I에 여기가 세타1 플러스 세타2 이와 같이 됐었습니다. 따라서 Z1과 Z2의 곱에 관한 크기는 각각의 크기의 곱이라는 것은 이 R1이 바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Z1의 크기였고 R2가 Z2의 크기였잖아요. 자,
자, 곱에 관한 곱에 관한 크기는 각각의 크기의 곱과 같다는 거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이 Z1과 Z2의 편각을 계산을 해보면은 그게 이렇게 나옵니다라는 얘기예요. 세타1 더하기 세타2와 같이 됐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세타1도 편각의 주값 범위 안에 있고 세타2도 편각의 주값 범위 안에 있다라고 가정해 볼까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이 두 개를 더한 것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편각의 주값을 표시했으니까 일반각을 표시할 때 2n파이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그래서 2n파이 이렇게 표시를 한다면은 우리는 뭘 생각하려고 하냐면은 계산의 편리성을 고려해서 만약에 이 n1과 n2가 각각 0이고 여기도 n이 0이었다면 모양을 잘 보세요. 얘네들이 0이었다면은 세타1 더하기 세타2는 Z1의 편각과 Z2의 편각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의 특수한 경우로서 이게 가능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즉 각각 여기 정수 n1과 n2 여기 n이 0이었다라고 가정한다면 이 등호가 성립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뭘 생각해 보려고 하냐면은 얘네들은 잘 보면 편각에 대한 방정식 관계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편각에 대한 방정식 관계예요. 다시 말해서 좌변과 우변이 같습니다 라는 얘기인데 이 말은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이 세 개의 편각 중에 어느 두 개가 결정되면 나머지 하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쪽 편각하고 이쪽 편각이 주어지면 얘를 구할 수 있을까? 또는 거꾸로 얘하고 얘가 주어지면 얘를 구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이 편각을 여기서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해보고 즉 2n1 이렇게 하고 여기서의 편각을 2n2 이렇게 얘까지 포함시켜서 조금 더 일반적인 편각을 만들었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개가 결정되면 그럼 얘를 결정할 수 있나요? 라는 얘기인데요. 자, 우변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것은 세타1 더하기 2n1 파이 플러스 세타2 플러스 2n2 파이와 같이 되죠. 그래서 세타1 더하기 세타2가 되고 그리고 2n1 파이 더하기 2n2 파이니까 이 묶어내면 n1 더하기 n2 파이와 같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두 개가 결정이 되면 이 방정식 관계로부터 얘를 결정할 수 있나요? 라는 얘기인데요. 자, 얘는 그럼 이런 관계가 있으면 됩니다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 보다시피 여기는 n을 썼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 n이 여기 보다시피 n1 더하기 n2와 같으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 정수값들을 적절하게 두 식이 같아지게끔 결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관계식이 성립하니까 이 세 개의 방정식 중에 어느 두 개가 결정되면 나머지 하나를 결정할 수 있거든요. 이런 의미로 얘를 이렇게 놓으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 일반적인 편각을 이용해서 표현할 때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하면 충분합니다. 이 말로부터 적당하게 정수를 결정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항상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때 주의할 점은 이게 편각의 일반적인 편각 사이에는 이 등호 관계가 성립하는데요. 근데 만약에 편각의 주값을 갖고 계산하게 되면 이것이 성립할까요? 라는 얘기인데 일반적으로 성립 안 합니다. 물론 특별한 조건 하에서는 성립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성립 안 하기 때문에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자, 이제 대문자로 계산하게 될 경우 이것은 일반적으로 같지 않다라는 것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소문자일 경우에는요, 모든 각을 다 결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런 n1, n2가 뭐 둘 중에 하나라도 이렇게 여기 세 개 중에 두 개가 결정되면 나머지 정수를 적당하게 맞춰주면 되거든요. 하지만 얘네들은 무조건 마이너스 파일에 대한 보다 크고 플러스 파일에 대한 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 안에만 있어야 돼요. 즉 얘도 이 안에만 있어야 되고 얘네들도 역시 마이너스 파이보다 크고 플러스 파일에 대한 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 안에 있어야 되는데요. 다행히도 요 안에 있는 것들끼리 계산해서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요. 근데 일반적으로
마이너스 파이하고 플러스 파이 사이에 있는 것끼리 더했는데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게 항상 같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자, 간단한 판례를 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반적으로 이게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음 같은 예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요 세타 1, 세타 2라는 여기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평각의 주가 범위 안에 있는 편의상 이제 일사분면 안에 있는 걸 갖고 교재 그림을 그려놓은 거였어요. 자, 이제 우리는 이게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기를 가지고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소평면상에서 Z1은 마이너스 1을 말합니다. 자, 여기에 Z1은 마이너스 1이고요. Z2는 I였군요. 자, 이제 Z2가 I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두 개의 복소수에 대해서 이 소문자는 이렇게 세 개 중에 어느 두 개가 결정되면 나머지 하나를 결정할 수 있는 적당한 정수를 찾을 수는 있지만 이렇게 평각의 으뜸값, 즉 주값을 갖고 계산하게 되면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성립 안 합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해 보려고 해요. 자, 이제 Z1과 Z2의 곱을 먼저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 두 개를 곱하면 마이너스 1 곱하기 I니까 마이너스 I입니다. 자, 이와 같이 됐어요. 이거이므로 이 복소수 Z1과 Z2의 자, 이제 편각의 주값을 계산합니다. 편각의 주값은 마이너스 I는 여기 있잖아요. 마이너스 I는 여기 있어요. Z1과 Z2의 곱을 계산한 것이 마이너스 I니까 그러면 이게 대문자로 되어 있으니까 이 범위 안에서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이거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레디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얘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 레디안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대문자 평각의 주값 Z1 더하기 평각의 주값 Z2. 자, 얘네들을 각각 계산해 볼게요. 자, 이 Z1은 요거잖아요. 마이너스 파이는 안 들어가지만 파이 레디안은 들어가니까 요거의 평각의 주값은 대문자 여기다 그냥 씁시다. 그냥 여기 파이 그림만 보고 여기다가 계산하면 얘는 보다시피 파이 레디안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Z2를 계산해 볼게요. 이 Z2는 여기잖아요. 여기 I. 여기니까 2분의 파이 레디안이에요. 이거 두 개 더하면 2분의 2, 2분의 파이니까 2분의 3파입니다. 그래서 얘랑 얘가 같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얘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나와야 되는데 얘는 2분의 3파이가 되니까 일반적으로 이거 성립 안 합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 평각의 주값을 갖고 계산하게 될 때는 이게 일치하진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어느 한쪽에다가 우리가 정수배 파이를, 그러니까 EM 파이를 더하거나 뺀다라고 가정한다면 같아지게끔 만들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 식에다가 마이너스 2파이를 계산하면 이게 되죠. 또는 이 식에다가 플러스 2파이를 더하면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자체로는 같진 않은데 어느 한쪽에다가 우리가 EM 파이를 더하거나 또는 빼거나 그렇게 한다면 같아지게끔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조건 없이는 일반적으로 성립 안 합니다. 얘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EM 파이를 더하거나 이게 정수니까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어요. 플러스면 더한다는 뜻이지만 마이너스는 뺀다는 얘기니까 이 일반적인 평각에 대해서는 바로 뭔가를 더하거나 빼서 같아지게끔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이게 등호가 성립하는 게 맞는데요. 얘는 그렇지 않다는 걸 소문자, 대문자 확실하게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립 안 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곱에 관해서 충분히 우리가 이해했다면 이제 나눗셈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역시도 앞서 다 설명했던 내용들이거든요. 자, 이제 우리는 두 복소수의 나눗셈도 이미 앞에서 했었죠. R2분의 R1이고요. R2분의 R1, 2의 I에 세타1 마이너스 세타2 승 이렇게 됐었죠. 자, 그래서 이 식으로부터 우리는 나눗셈에 관한 그 복소수의 크기는 R2분의 R1이었고 R2는 Z2의 크기고 R1은 Z1의 크기라서 일반적으로 이게 성립합니다. 자, 이제 복소수의 나눗셈에 관한 크기는 각각의 크기분의 크기와 같다는 것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Z2분의 Z1의 편각, 일반적인 편각을 갖고 할게요. 그것을 요걸 보면 알 수 있죠. 세타1 마이너스 세타2예요. 세타1은 Z1의 편각이었고 세타2는 바로 Z2의 편각이었었으니까
이게 성립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책에서는 여기 Z2에 요거를 Z1과 이렇게 바꿨어요. 왜냐하면 곱셈에 대해서 이미 성립하는 것을 확인했으니까요. 이렇게 증명해도 상관없습니다. 곱셈에 대해서 이미 계산이 됐었으니까 곱셈에 대해서 평각의 일반적인 평각은 각각의 평각의 합이었었으니까 여기 Z1 플러스 이렇게 책에서 저자분들이 증명했던 것처럼 이렇게 증명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 이거는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Z2의 마이너스 1승은 분의 1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평각, 이 Z2의 그 평각이 세타였다면 마이너스 1승은 마이너스 세타로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자연스럽게 마이너스 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성립한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증명해도 됩니다. 자, 이미 앞에서 다 증명을 했던 거를 앞에 우리가 8절에서 증명했던 걸 이용하면은 이렇게 나눗셈에 관한 평각도 분자의 평각 마이너스 분모의 평각이고요. 곱셈에 대한 평각은 두 개의 평각들의 합 이렇게 됩니다. 어렵지 않죠? 곱에 대한 평각은 각각의 평각의 합이고 나눗셈에 대한 평각은 분자의 평각 마이너스 분모의 평각이에요. 자, 이어서 우리는 보기 2번의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 복소수의 으뜸 평각을 계산해 보세요라는 얘기예요. 으뜸 평각, 즉 여기 마이너스 파일에 대한보다 크고 플러스 파일에 대한보다 작거나 같은 그 범위 안에 있는 평각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평각의 주값 계산하세요라는 얘기잖아요. 자, 우선 이 문제를 잘 보면 나눗셈으로 되어 있습니다. 얘가 나눗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Z를 두 개의 복소수로 나눠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Z2분의 Z1 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Z1은 i가 되고 Z2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입니다.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으뜸각을 계산해 보세요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러면 얘 으뜸각을 계산하는데요. 자, 근데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얘는 소문자로 돼 있고 얘는 좀 대문자잖아요. 자, 그래서 우선은 다음 같은 것을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성질은 자, 소문자일 때 써놨었잖아요. 이거 소문자. 그러면은 얘네들은 Z1의 평각 마이너스 Z2의 평각이었었죠. 자, 얘를 갖고 먼저 계산해 볼게요. 자, 이제 i의 평각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요 그림을 그려보면서 먼저 평각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평각의 주값을 바로 계산해도 되겠네요. 자, i가 여기 있습니다. 자, Z1이 여기가 i예요. 자, 평각의 주값 얘는 2분의 파일에 대한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대문자를 일단 바로 씁시다. 대문자 Z1은 즉 대문자 아규먼트 이게 평각의 주값 i는 2분의 파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는 여기쯤에 있네요. Z2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예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가 순서선을 쓰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를 쓰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 각은 여기서 재면은 얘는 마이너스 4분의 3 파일에 대한이군요. 자, 그래서 Z2에 대한 평각의 주값을 계산해 보면은 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였었죠. 이게 Z2가 요 분모에 있는 요 복소수의 평각의 주값은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마이너스 4분의 3 파일에 대한입니다. 자, 이와 같이 됐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게 나눗셈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직접 나눗셈을 한번 해볼까요? 나눗셈을 얘를 먼저 계산해 볼게요. 자, 여기가 2분의 파일에 대한이고요. 마이너스가 돼서 이거 플러스가 됐습니다. 4분의 3파이. 이거 4분의 2파이, 4분의 3파이니까 4분의 5파인데요.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게 소문자일 때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걸 대문자를 써놓으면은 마이너스 파일에 대한과 플러스 파일에 대한 사이에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4분의 5파이는요, 파이를 벗어납니다. 얘가 이게 돼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얘가 지금 대문자로 되어 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이 값은 마이너스 파일에 대한보다 크거나 플러스 파일에 대한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소문자로 돼 있을 때는 이게 등호가 성립하는데 대문자로 돼 있을 때를 계산해 보니까 이 두 개를 계산한 게 벌써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마이너스 파이하고 파이 그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조건을 넘어섰으니까 이렇게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얘는 여전히 평각의 주값 으뜸값이니까 결과적으로 얘를 필요하다면 2n파이를 더하거나 또는 2n파이를 뺀다든가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파이에 대한 하고 플러스 파이에 대한 사이에 있는 값이 나오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이 z는 바로 이거예요. 이 복소수의 이 평각의 으뜸값은 이것이 아니에요. 4분의 5파이가 아니라 마이너스 파이하고 플러스 파이에 대한 사이에 있도록 식을 변형을 해야 되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2파이를 해봅시다.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4분의 8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3파이 이렇게 돼야 되겠군요. 그래서 이 복소수의 으뜸값은 이걸로 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마이너스 파이하고 파이 사이에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이거 자체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문제에서 으뜸각을 계산하라 했었잖아요. 평각의 주값을 계산하라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그걸 맞춰서 계산을 했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대문자로 쓰지 않고 소문자로 했다면 당연히 이거 이제 등호가 성립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으뜸각을 계산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2n파이를 더하거나 빼서 계산해야 된다는 거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우리가 이 절에서 배웠던 내용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었습니다. 앞에 8절에서 배웠던 내용과 관련 지어져서 우리가 곱과 나눗셈 형태로 주어졌을 때 편각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 그와 관련된 것들을 학습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금 배웠던 내용은 우리 이제 그 8절하고 같이 이어집니다. 자, 이어서 우리 10절의 내용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